세계를 넘는다는 건 어쩌면 낯선 곳으로 한 발 내딛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지구를 떠나 우주를 경험한 사람. 그녀가 마주한 무중력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과 도전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새해, 희망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 이소연 박사의 특별한 이야기 K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K피플로 인사드립니다. 이시안입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지구를 넘어 우주를 직접 다녀온 분, 많은 이들에게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로 이소연 박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우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지나온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소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저 사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느낌인데 2012년에 UC 버클리 MBA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벌써 14년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 끝나고도 벌써 12년이 됐고. 벌써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 끝나자마자 남편이 시애틀 쪽에 살고 있어서 이제 시애틀로 이사를 갔는데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12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자, 2008년이었어요. 와, 벌써 18년 지났습니다. 벌써요. 네. 그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시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29이었으니까 당시에 저는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18년 지난 제가 29살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다음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이제 어깨가 무거운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때 당시에 언론 매체에서 매번 정말 거의 이소연 박사님을 이렇게 거의 너무 많이 언론 매체에 이렇게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무게감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릴 때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바라봐주고 하는 게 이제 마냥 좋고 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것도 되게 책임이고 이 사람들의 기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다 맞추면서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찾고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 딱 우주에 도착하셨을 때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무섭다 였을지 아니면 와 였는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여기가 우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1년을 훈련을 받았던 입장이라 훈련 받는 어느 순간은 여기서 같이 훈련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는 사람 중에 우주를 안 가본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명, 6명에서 밥 먹는데 다 우주 갔던 얘기 하는데 저만 안 가본 거죠.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여기가 거기구나. 이거는 세르게이가 말했던 그거고, 이거는 유리가 말했던 그거고, 이게 막 이제 매칭이 되니까 되게 낯설다는 느낌도 들지만 또 되게 낯익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미리 다 훈련하시고 데뷔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주 정거장에서의 하루는 어떨까? 왜냐하면 일단 시간 개념이나 생활 리듬이 우리 지금 생활하는 것과는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기도 하지만 또 되게 닮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무중력인 것은 되게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어쨌든 올라간 우주인들이 지상에서 훈련할 때와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는 우주 정거장이 우주에서 지구를 하루에 16바퀴씩을 돌아요. 이제 그러면 90분에 한 번씩 해가 뜨고 90분에 한 번씩 해가 지거든요. 근데 90분에 한 번씩? 근데 그 90분을 하루로 쓰면
저희의 삶과 너무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거장은 완전히 막혀 있고 창문을 이렇게 셔터로 가려 놓으면 내부는 내부 이 조명으로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분들은 우주선을 조종하고 올라갈 때는 본인이 원래 했던 조종사의 삶과 비슷하지만 정거장에서 임무는 평소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훈련도 그렇게 안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저처럼 과학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상에서도 하루 종일 실험을 하는데 지상에서 그 실험실에서 실험하시는 분들의 삶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식생활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또 그러니까 그에 이제- 대한 대비도 훈련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훈련이 어려운 게 물리적으로 막 힘이 들고 어렵고 네. 뭔가를 외우고 공부하고 어렵고 보기보다는 우리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습관 하나 바꾸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3번 밥 먹고 하루에 4-5번씩 가는 화장실, 그다음 몇 번씩 하는 뭐 씻고 움직이고 하는 게 우리는 못 느끼지만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걸 다 의식적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지 일단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고 그 장면이 또 우리 박사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도 궁금해요.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이제 못 만나본 제 슈퍼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샨 같은 데부터 해서 쭉 우주에 관련된 영화에 쭉 나오셨고, 저 이제 본 시리즈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네네. 그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직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보면 첫 생각은 내가 화면에서 봤을 때랑 똑같네. 내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랑 똑같네. 내가 네. 사진에서 봤을 때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어머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상 실제로 만나면 그 화면이나 여기서 이렇게 뵙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진짜니까. 네.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웃고 있고 그다음에 녹화된 화면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방학 때 탐구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면 네네. 거기에 막 실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해보면 책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결과가 나올 때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도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둘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창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 보면 유튜브에서 보던 지구의 이미지랑 똑같아요. 그다음 훈련할 때 훈련 모듈에 창밖에서 보였던 그 지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아니고 그래픽이 아니고 진짜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진짜로 떠다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 위를 날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양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네. 이게 진짜 지구는 진짜 내가 이미지로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구나. 근데 또 다르구나. 이게 되게 벅찬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오시고서 다시 달라진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 넓은 땅을 두고 내가 왜 하필 여기 태어났지? 라는 궁금함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공학도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네. 훨씬 넓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부모님의 큰 딸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인류가 산 몇만 년 중에 왜 하필 1978년도에 저 작은 땅에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예요. 네. 특히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할머니처럼 1910년에 태어났으면 국민학교도 못 가고 책도 못 읽고 생이 마감될 수도 있었을 맞습니다. 거고 네. 저희 엄마처럼 1950년대에 태어났다면 그 전쟁의 격변기에 그 시골에 태어나셔서 또 본인도 오빠들 학교 보내고 대학 간다고 학교도 못 가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심지어 지구를 떠나서 우주까지 오는 삶을 살게 된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 생각이 그 뒤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힘들었던 시간을 이기게 한 근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그 전에 태어나서 그 막 격동의 삶을 살고 전쟁을 지나고 일제시대를 지났던 우리 할머니만큼 힘들겠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 네. 부분은 네.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되게 작은 곳에 태어나서 사실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갈 때도 우리 동네에서 과학고등학교는 제가 처음 갔고 오. 그 다음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대학 가는 친구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간 대학이 카이스트였고 하던 삶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열악한 환경 출신이고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미 선행학습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 고등학교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처음이라 따라가기가 벅차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 왜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먼저 공부하고 오고 부모님들도 다 대학 나오셔서 제대로 잘 가이드 해주시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막 벅차게 쫓아가야 될까라는 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지구를 놓고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했던 거예요. 되고, 근데 이제 전 지구를 보고 보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저보다 많죠.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세대의 여자분들 중에 어딘가 대륙에 있는 분들은 전쟁의 순환을 겪고 있고 어딘가 대륙에 있는 분들은 원치 않은 아이와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딘가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삶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 못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이제 29살 동안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살면서는 물론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해놓고도 또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이 막히면 이렇게 길이 막히나 막 짜증을 낼 텐데 이제 그때마다 복기를 하죠. 아 그래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도로가 있고 차가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했나. 그럼요. 우주인은 사실 지구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자의 삶이랑 좀 닮아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 2014년에 이제 시애틀로 이사를 올 때부터가 아 내가 여기가 새로 살게 된 새로운 곳이구나를 미국으로 인지하게 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12년에 MBA를 공부하러 와서는 그냥 공부를 하러 온 곳이었고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공간으로 왔던 적은 되게 많았고 그건 언젠가 몇 년 뒤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확 달라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크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계좌를 열려고 은행을 문을 열러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고 해도 내 나라 말이 아니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고 뭔가 서류를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미국에 와서 하게 되니까 혹시 실수할까 봐 걱정되고 제 앞에 앉아있는 외국인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막 떨리고 긴장되고 근데 그 삶을 딱 마주하면서 아 우주에서도 이거 숟가락 하나 꺼내면서도 긴장하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서도 긴장하고 이것과 이민자의 삶이 되게 닮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했던 게 러시아어를 되게 못했는데 3살, 4살짜리들이 막 말 잘하는 거 보면 와 내가 저 4살짜리 꼬마만도 못하구나 하면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초등학생도 쉽게 하는 일을 어른인데 못하고 있을 때 자괴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주인들이 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멍청했어? 내가 이런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영어로 텀이 있어요. 그 스페이스 스튜피드니스라고 그냥 우주를 가면 멍청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그걸 알고 있지만 아주 많은 이민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왔다가 엄청난 충격에 쌓이잖아요. 아, 나 한국에서는 이거 되게 쉽게 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 적응하는 순간 동안의 자괴감과 어려움과 우울함은 그 우주인의 삶과 이민자의 삶이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럼 박사님은 원래 꿈이 우주인이셨어요? 전 사실 한 번도 우주인을 꿈꿔보았던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그게 되게 묘한 지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때는 팡반포청천을 보면서 네. 그럴 수 저렇게 현명한 판사가 그럼요. 되고 싶다 해서 네. 법대를 가고 싶었었고 그다음 중학교 때인가부터는 막 뭔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네. 포디움 앞에서 연설하는 정치가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 영어로 발표할 때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재밌었던 게 제가 First Korean Female President라고 썼더니 그때 네.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넌 여자니까 First Lady라고 써야지. 이제 이래서 아니 저 영부인 아니고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한 네.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네. 실제로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예고 원서까지 집에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와, 예고를 가고 정말요?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예고를 갈까 과학고를 갈까를 고민했던 네. 적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과학고에 와서도 처음에는 화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갔을 때는 뭔가 진짜 세상을 뒤흔들 만한 기계를 발명, 개발하고 네.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엄청난 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네. 또 그 뒤에 이제 박사과정을 바이오시스템 학과로 가면서는 아 그래 이제는 바이오 시대야 막 이러고 계속 꿈은 저는 바뀌어왔고 우주인 지원을 하는 이 공모가 떴을 때 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은 우주에 가서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실험인데 아, 이 실험 우주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사실 처음이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같이 실험을 하는 사람끼리 이제 그걸 궁금해하면서 네, 네, 네. 아 그럼 도대체 우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궁금하면 제일 가까이 알아볼 수 있는 건 제가 지원을 해서 같이 지원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네. 그다음 설사 중간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런 사람이 우주 가는구나라는 거를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기사를 통해 아는 것보다는 훨씬 생생하게 알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호기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 떨어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어요. 매일 실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험하는 환경이 되게 특이한 곳으로 바뀌었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그 과학기술을 하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홍보를 한다거나 대신 얘기를 해준다거나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느꼈던 게 연구를 되게 잘하는 오빠들은 자기 연구 발표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연구는 좀 잘 못했는데 우리 랩에서 하는 연구를 나가서 발표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거는 되게 잘했어요. 네네. 그래서 맨날 입만 살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이것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럼요,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홍보하고 기획하는 회사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주인이 되고 보니까 그 일을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네. 이제 한국에서 되게 그 뭐 유니크하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받고 또 그 친구들이 뭔가 필요한 고객을 찾아서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어필하고 네.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는 게 서투를 때 제가 그거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우주인이다 보니까 제 얘기에 또 힘이 실리고 또 제가 똑같이 설명해도 제가 설명하면 조금 더 잘 설득되고 이해가 쉽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돼서 아 결국은 우주에 다녀온 뒤에 또 박사과정 때 꿨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지금도 정말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꿈을 정말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꿈이 뭔지 찾지 못해서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꿈은 있지만 현실과 타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혹시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단계이든 열심히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네. 한국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겸손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 뭐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아니 그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보시잖아요. 길에 얼마나 홈리스들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그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고생하잖아요. 저는 그것만도 너무 대단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꿈인데 저한테는 꿈이 아니었고 그게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을 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는 되게 부럽지만 나는 또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이걸 보고 계신 분이든 뭐 나중에 보시는 분이든 이게 잘하는 일인가? 과연 이게 내 꿈을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인가? 네. 뭐 의심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의심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보람되고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특히 지금 AI로 막 세상 급변하고 내가 맞아요. 이렇게 대학 네. 졸업해도 취직은 할 수 네. 있을지 네. 지금 막 열심히 숙제하고 뭐 학교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 미래를 얼마나 도와줄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대단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이 안 되고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걱정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한참 성장할 시기에 확신이 들어버리면 이거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어렵고 하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걸로 좀 본인을 토닥거리고 좀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너무 잔인해요. 맞아요. 네. 아직도 멀었어, 부족해, 뭐 좀 더 해야 돼. 근데 잘 돌아보시면 아주 많은 미국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덜 노력하고도 칭찬받고 살고 내가 되게 큰 일을 이뤘다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저는 둘 다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고 좀 가운데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가 제일 어렵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을 매일 들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한국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그 우주 독자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뭐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확장으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미국을 볼 때도 어느 순간 민간이 전체적인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이끌고 있잖아요. 또 이제 그거를 또 나사라는 그 정부 기구가 지원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전 한국도 또 그 전철을 잘 밟아가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불모지에서 예전에 대한민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킬 때와 똑같이 그 작은 리소스를 엄청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너무 경의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시킬 때 제 동기들, 친구들, 후배들, 선배님들 보면 와, 저 환경에서 저걸 이뤄내다니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뭐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뭐 K-팝이나 K-뷰티처럼 딱 우리가 잘하는 우주 분야의 무언가에 충분히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또 우주 분야의 금메달을 딸 일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다들 똑같을 거예요. 도전, 희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저도 매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면요, 이미 그 확실한 곳에서 먼저 선점한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문화예술계의 불확실함이 캐대헌의 골든을 만들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는 어떤 사람이 갈까 하는 궁금함으로
그냥 우연하게 시도했던 일이 저를 우주인으로 이끌어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박사과정에 도움이 될 것보다는 방해가 될 것 같은 우주인 도전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또 무언가 네. 궁금하고 호기심이 드는 것을 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본 일이 또 너를 어디로 이끌지 또 엄청난 걸 가져다 줄지 모르지 않냐라는 맞아요.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나 자신에게.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우리 이소연 박사님의 뭐 개인적인 새해 계획이나 또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막 거창한 새해 계획 세우잖아요. 네네. 내년엔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뭐 어디를 갈 거야. 네. 무슨 직업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소소하고 작은 것들을 이루는 기쁨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올해 새해 계획은 작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개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주나 AI나 기술과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나 도전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뤘을 때 주는 성취감이 또 제가 하는 일에 활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좀 성취를 하면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오피스 방을 올해는 꼭 치우는 걸 올해 목표로.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오늘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좀 큰 도전이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또 끝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벌써 또 설날이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에 살면 설날 느낌 받기도 되게 맞아요. 어려운데 네. 저는 또 우리만의 축하하고 우리만의 네. 즐거워하는 설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설날, 미국은 평일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떡국 끓여서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서 설날 즐기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즐거움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와, 맞아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소소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맛볼 자격이 우리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뭐 오늘 조그맣게라도 즐거운 일 하나씩 하시면서 후회 없는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우리 함께 해주신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신 이소연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소연 박사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한 발 내딛는 용기,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전,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우주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K-피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